자, 그럼 지금부터 맹자 양해왕 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견 양해왕 왕왈 수 불원천리 이래 역 장유 일이 오국호 맹자대왈 왕 하필왈리 역유 인의 이이의.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맹자가 주어져 당연히 양해왕이 목적어고요. 그러면 SVO 구문으로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자, 맹자 사람 이름입니다. 성이 맹씨이고 자는 성인 남성에 대한 존칭이라서 맹씨 집안의 훌륭하신 분 같은 느낌이겠지만 그냥 맹자라고 부릅시다. 양해왕도 따져보면 양나라의 해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따지면 양이라는 건 나라 이름은 아니에요. 이거는 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이름인데 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큰 대자를 써서 대량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량이라고 하면 이 위나라, 춘추전국 시기의 위나라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해왕은 뭐 죽은 뒤에 시호겠죠. 그래서 양나라의 해왕, 위나라의 해왕이란 뜻인데 그냥 양해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견이죠. 이거 가지고 1시간씩 썰푸는 분들도 많긴 한데 자,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견으로 읽는 경우는 기본이에요. 볼견자죠. 맹자가 양해왕을 봤다란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맹자가 양해왕보다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그냥 비슷하거나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비슷한 지위인 경우까지 견으로 봅니다. 말 그대로 보다니까요. 자, 그럼 현으로 읽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전통적인 분들 중에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알현하다 할 때의 현 대신 이 견을 썼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알현하다라는 건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 뵙는 걸 알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맹자 현 양해왕이라고 하면 맹자가 양해왕보다 지위가 낮다 라고 인지를 하고 발음을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전 그냥 편하게 견으로 보겠습니다. 맹자견 양해왕, 맹자가 양해왕을 보았다 라는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 왕왈, 왕이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말을 했냐면 수불원천리일의 역 장유일이 오국호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왕은 주어, 왈은 말하다 동사, 가라사대라고 읽는 아주 고리타분한 타입도 있지만 요즘은 그냥 말하다로 보통 해석을 하겠죠. 자, 수는 노인장이란 뜻입니다. 남성 노인에 대한 경칭이죠. 왕은 맹자를 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어르신은 불원천리 이래입니다. 먼저 이를 보면 이건 접속사입니다. 만능 접속사예요. 순접, 역접, 가정, 기타 등등 온갖 구문을 다 접속하고 모든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순접인지 역접인지는 앞뒤를 다 해석을 한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슬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보통은 그리고로 하면 어지간하면 해결이 되긴 합니다. 자, 일단 접속사항을 보고 넘어갑시다. 불원의 원 그리고 뒤에 있는 레 이 두 가지가 동사예요. 동사구 두 개를 지금 말일 이자로 이어주고 있는 건데 원은 멀 원자죠. 동사로 쓰면 멀게 여기다, 멀다고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불은 아니 불자입니다. 당연히 동사의 앞에 들어가면 동사를 부정을 해주겠죠. 멀다고 보지 않다, 멀다고 여기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동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습니다. 천리가 목적어입니다. 리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죠. 뭐 한 2-3km 된다고 얘기를 하고 천은 말 그대로 숫자 천인데 그러면 천리라고 하면 2-3,000km냐? 그렇게까지 자세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랄까 대충 한반도가 3,000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먼 거리, 아주 긴 길이를 나타낼 때 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위를 리로 썼다는 건 최소한 사람이 여행을 가는 느낌의 긴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가 길다, 뭐
눈앞에 있는 실리 타래가 길다. 이런 걸 할 때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리는 그렇습니다. 자, 레는 말 그대로 오답니다. 자, 그러면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다, 왔다 인 거죠. 이 사이는 그냥 그리고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서 오셨습니다. 역은 또한입니다. 장은 장차예요. 보통 미래를 나타내죠. 유는 있답니다. 이거는 중국어 존현문을 알면 얘기가 쉬운데 아무튼 소유하다라고 할 때 있다. 그리고 무언가가 존재하다라고 할 때 있다를 전부 다 유로 나타낼 수 있어요. 소유할 땐 상관이 없죠. 내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면 그냥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존재를 나타낼 때 어디에 무언가가 있다 라고 나타낼 때 한국어로 하면 아무리 해도 동사의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주어인 것처럼 해석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구문상으로 유는 동사, 있다라고 하는 건 동사고요. 일이 오국이 여기에 목적어가 돼요. 자, 그럼 뒤에 어조사 호가 나왔네요. 어조사입니다. 보통은 별뜻 없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할 텐데 어조사 호 같은 경우는 문장 끝에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해요. 그래서 허허실실할 때를 따서 허사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뭐 품사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문장 끝이 호로 끝나면 앞은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물음표는 우리가 넣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일이 오국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일이 오국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일이 오국은 여기에 무언가의 명사가 생략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쉬운 리 오국부터 봅시다. 리는 동사입니다. 이익할 때의 리자죠. 동사로 쓰일 때는 이롭게 하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라고 할 때 리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국, 우리나라예요. 오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냥 쓰일 때는 나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가끔 이었나 상당히 자주였나 뭐 아무튼 뒤에 오의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국은 나라 국자죠. 그러면 아무런 표지가 없어도 나의 무엇이라고 이 앞에 있는 오가 형용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국이라고 하면 나의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리오국,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하다죠. 앞에 써 있자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써 있자는 말 그대로 써입니다. 무언가의 수단을 나타낼 때 뭐뭐로써라고 할 때 써예요. 그러면 수단을 나타내니까 뒤에 뭔가 수단이 되는 명사가 보통은 옵니다. 이 명사라고 하면 명사로서, 명사를 가지고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되게 자주 나오는 구문인데 하필이면 제일 처음 나올 때 그 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땡겨와서 무언가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그 생략된 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로서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하다가 일이 오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맹자가 또 주어겠죠.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왈이 동사입니다. 대는 뭐 부사 정도 될 텐데 혼자 있을 때는 대답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고 대왈로 쓰이면 대답하여 말하다가 되지만 대부분의 시중 번역서에서는 그냥 대왈도 대답하다라고 줄였을 겁니다. 따지면 대답하여 말하다예요. 자, 왕하필왈리 역유인의 이의 에서 일단 끊읍시다. 슬라이드가 부족하니까요. 자, 왕은 주어입니다. 하필왈리네요.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왈이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하나밖에 없군요. 리겠죠. 이익을 말하다는 해석이 될 겁니다.
왕이 이익을 말하다죠. 중간에 하필이 들어갔네요. 아이고. 자, 많은 번역서에서 하필은 그냥 하필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부사로 하필이에요. 그러면 왕은 하필 이익을 말하십니까? 로 끝이 나는 거죠. 여기는 의문사 호, 아니 어조사 호 같은 의문문을 나타내는 표지가 없지만 문맥상 그리고 하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라고 봐줍니다. 왜 하가 있으면 의문문이 되냐? 얘는 의문사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자, 이는 만능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하는 만능 의문사예요. 하가 들어가면 매우 많은 경우에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는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국어 시간에 요즘도 육하 원칙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나가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의 하가 이 하입니다. 이 하를 가지고 6개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리고 이 하는 뒤에 명사가 오면 무슨 무엇이라고 해서 명사를 수식을 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뒤에 동사도 올 수 있고 온갖 게 다 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가 들어가면 의문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필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이 필만 있네요. 필은 반드시 라는 뜻이란 말이죠. 반드시로 밖에 안 쓰입니다. 얘는. 자, 그러면 대체 하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왕은 반드시 이익을 말한다. 여기서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왕은 어째서 왜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보는 게 제일 기본적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역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는 아까 뒤에 존재를 나타낼 때 한국어로 하면 어떻게 해도 목적어가 주어처럼 해석이 된다고 했죠. 구문은 유가 동사고 인의가 유의 목적어입니다. 인의를 소유하다, 인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해석이 약간 꼬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의입니다. 어조사 이, 어조사 이, 어조사 의 같은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의는 3개 글자를 합쳐서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사로 문장 전체를 한정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무엇 무엇 뿐입니다. 무엇 무엇이면 그만입니다. 무엇 무엇일 따름입니다. 같은 식으로 문장 전체를 한정을 해줄 때 이의 3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적습니다.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맹자 견 양해왕.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습니다. 왕왈 수 불언천리 이래 역 장유 일이 오곡호. 왕이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고서 오셨는데 또한 장차 무언가로서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십니까? 맹자대왈. 맹자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왕 하필할리 역유인의 이의의. 왕께서는 어째서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셔야 합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